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가파른 금리 인상 기조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스레 이자 부담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문제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자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원금조차 갚지 못하는, 원금조차 갚지 못해서 상환이 계속 밀리고 있는 그런 부채만 하더라도 사실 수십조 원에 다르기 때문에 거의 20조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꽤나 좀 금리에 대한 리스크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또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이미 4번 정도의 대출 만기 연장이 있었죠. 올해 9월부터는 끝이 나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뭐 이런저런 그런 대비책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근본적인 것은 대출 연장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부실 채권만 하더라도 결국 200조 원 이상 되기 때문에 결코 지금의 금리 리스크 혹은 이자 부담 리스크를 수월하게 좀 빠져나가기란 여간 어렵지가 않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 연장, 이런 소상공인들의 만기 연장 대출만 270조 원에 달하고요. 그 중에서도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자금만 약간 15조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이제 9월 이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아마 좀 리스크가 좀 대두되는 그런 첫 번째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부동산 사이클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랐었죠. 그런 가운데 다중채무자에 대한 그런 부채 리스크가 사실 역사적으로 가장 큰 상황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도 거의 이제 대부분의 다중채무자가 2030 혹은 60대 이상, 거의 2030이나 60대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과연 있겠는가, 이에 따라서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뭐 4년 전 대비해서 4년 전에 다중채무자가 대략 한 다중채무액과 다중채무액이 490조였었는데 현재 2022년이 되었을 때는 6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다중채무라는 것은 결국에는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손을 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통계치를 보더라도 자동채무액의 거의 70% 이상이, 70% 이상이 뭐 1금융권이 아니라 저축은행이라던가 카드론 이쪽에서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지금의 금리 인상이 얼마나 취약점으로 다가올지는 사실 뭐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부채 리스크, 이자 부담 리스크와 그에 따라서 이제 채권 추심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냐 하면은, 이제 고려신용정보가 채권 추심 업체의 압도적인 1위 기업이죠. 이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좀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주목할 부분은 이거예요. 일단 올해 9월부터 역대급 대출 만기가 있는데 이것을 4번 정도가 연장이 되었어요. 따라서 고려신용정보 입장에서는 영업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던 그런 시기였던 것은 맞습니다. 지난 2년간이 그랬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전혀 역상장의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지 않고, 분기별로 보더라도 뭐 작년 대비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즈니스 상황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음에도 이 정도의 실적을 낸다는 것은 아마 올해 하반기, 올해 연말부터는 어느 정도의 실적에 대한 퀀텀 점프가 있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채권 추진 업체들이 금융권에 속해 있는 자회사들이에요. 그런데 고려신용보는 이제 단독적인 기업이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은행의 KB 신용정보에 그런 채권 추심을 맡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 삼성카드에서 뭐 KB카드에 그런 채권 추심 맡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독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TSMC가 압도적으로 파운드리에서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단독적으로 파운드리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경쟁사들이 이제 경쟁자를 이제 의도치 않게 키워주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점 자체가 꽤나 큰 수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점유율 상승에서 그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대한민국에서 채권 추심 업체에서는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이미 17%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점유율이 10% 초반대, 10.8% 정도였다가 5년 만에 17%까지 넘어왔다는 것은 결국 대부분의 채권 추심이 이제 고려신용으로 물량이 좀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대부분이 카드사라던가 혹은 금융권, 통신사 이쪽에서 굉장히 좀 분포도가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다는 것 좀 또한 장기적인 매출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더욱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자 부담 리스크라던가 특히 최근에 이제 깡통 전세라는 얘기가 다시금 솔솔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모기지 대출 업체들의 파산이라던가 중국의 부동산 위기 못지않게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부동산 시장이 현재는 좀 위태로운 것은 사실이다. 전세라던가 전세 깡통 전세라던가 혹은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의 그런 매물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로 냉각기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이쪽에 대해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심리적인 그런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발생할 시기가 저는 머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좀 말씀드리고 있는 기업이고, 만약에 지금의 하락기에서 주가가 만약에 좀 크게 빠져준다면 9월 전후로 해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은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준용모도 이와 같은 이제 사업에 대한 그런 턴어라운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급여라던가 혹은 광고 선전비가 역대급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신규 사원에 대한 채용이 다시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머지않아서 다시금 호황기를 맞이할 준비를 부지런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적 리딩 절대 아닌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채 리스크와 그리고 이자 부담에 대한 리스크,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 고려 신용정보에 대한 실적의 방향성에 대해서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